뭐 이번 주 목요일 13일이 이제 최종 변론이거든요. 네. 예, 추가로 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총리나 몇 명 추가를 한다고 해도 뭐 1, 2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리가 끝나고 2주 후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빠르면은 3월 중순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진호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검찰 진술과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이게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걸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이에 지금 법정에서 행사 이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겸당 핵심 당사자들의 이 정인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특히 지난번 헌재 6차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다들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이런 헌재 진술 자체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기소한 내용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진술이 진짜인지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게 본인들의 진짜 실질적인 사실을 그대로 뭐 좋은 선수 하고 하니까 네.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가고 있죠. 네. 이광재 위원장님,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형사재판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의식해서 진술을 조심하고 있다 이런 해석과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과 입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그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만난 것은 좀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가 핵심적인 것이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불법개혁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는 점. 네. 이건 아마 분명한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즉 법의 냉엄한 심판과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지금 4차례 직접 출석했습니다. 네.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온 4차 변론까지만 해도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사령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이들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반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득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온 사람한테 내가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치면서 전 국민이 지금 생중계되면서 보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사람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는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었어요. 네.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12월 그 6일인가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 그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에서는 대통령이 목적어가 없었다. 누구를 체포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지금 속력을 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면은 대충 이제 끝날 정도고 추가로 뭐 1, 2주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 그게 이제 어제 대구시에 뭐 5만 뭐 5천 명인가 몰렸잖아요. 네. 그런 바람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준현 부원장님,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실패한 뒤에 체포 대상자가 적힌 명단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메모를 만들게 했다 이런 진술이 방첩사 간부로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게 검찰 수사 중에 내용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모양인데요. 네. 또 이 명단이 이제 14명 명단이 경찰과 국방부에도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 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선관위에 그 당시에 방첩사가 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도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네.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황망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전문 인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즉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요.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내란 사건을 형사법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도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변론기일 뭐 2차례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만큼 이게 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이제 군을 투입시킨 이 문제가 네.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이 내란 특히 의혹과 함께 가장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민주주의의 핵심 이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런 상단 2023년 10월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국정원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허술한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이 일부 지적되고 문제가 있다. 네. 그렇지만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제 본질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이 서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2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면서 본인도 민주주의에 이렇게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중앙선관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선거의 기능이라든지 선관위 자체를 뭐 어떤 해체시킨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7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그 국회 측은 만에 하나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이게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선거는 안반 정치권이 밉고 정치인들을 패 죽이고 싶어도 결국은 사실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이 홈페이지를 봤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은 국민의힘 팩트체크, 중앙선거의 득표 조작 불가능, 개수기 조작 불가능, 바꿔치기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 홈페이지에 의해 제 있다. 홈페이지에 제가 좀 전에 네. 찾아온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암만 정치인들이 미워도 진실은 진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치 계엄군을 투입해야만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무려 161건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선관위를.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많이 해보셨지만 우리가 전자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고 100문구씩 세서 하고 그거를 우리 선관위 선거를 그걸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암만 정치가 미워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시스템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네. 이걸 믿고 제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현재가 미리 잡아놓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언제쯤 최종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까요? 뭐 이번 주 목요일 13일이 이제 최종 변론이거든요. 네. 예, 추가로 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총리나 몇 명 추가를 한다고 해도 뭐 1, 2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리가 끝나고 2주 후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빠르면은 3월 중순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선제가 서두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니까 서울역에서 뭘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좀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제대로 고치겠다고 서둘러서 안 하고. 네.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중대한 건데 단판 승부입니다.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후폭풍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네. 그 대구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인용된다는 걸 생각도 못할 때고 저 민주당 이쪽에서는 또 기각된다는 걸 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절차적인 정당성 더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